안녕하세요. 파리 요리사 빠요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생산 지역인 부르고뉴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가로로 찍어야 하는 줄 모르고 세로로 찍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가는 날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비 오는 느낌도 생각보다 운치 있고 괜찮았습니다. 이곳은 부르고뉴 북단에 위치한 이영시 지역의 포도밭입니다. 파리에서 출발해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한 레스토랑인 레스토랑 르 소플렛 이영시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유럽풍의 분위기로 잘 꾸며진 느낌이었고요. 와인을 주로 판매하는 레스토랑답게 유로갸브라는 고급 와인셀러와 지하의 와인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주문한 와인은 샤블리 지역의 샤르도네 포도를 이용하여 만든 화이트 와인이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생산자 도메인 프랑코이스 라베뉴의 와인입니다. 부르고뉴의 와인 등급 명칭은 다른 와인들처럼 샤또나 도메인에서 받는 게 아닌 포도밭의 위치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 체제입니다. 즉 서리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서풍의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높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고뉴의 포도 품종은 크게 위에 4가지로 나뉩니다. 이 와인은 샤블리 와인 특징인 강한 산미가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느껴졌고 시간이 갈수록 시트러스나 허니의 향이 은은히 퍼지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엉트레로는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조합인 메론과 하몽 그리고 머스타드 베이스의 소스가 곁들여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입니다. 이 와인 역시 같은 생산자이지만 더 좋은 밭인 푸메크루에서 난 포도로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입니다. 재밌는 게 이 와인부터 샤블리의 특징인 강한 산미와 미네랄 향 그리고 바다 특유의 냄새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샤블리 지역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샤블리 와인이 바다향, 구량이 나면서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이유는 이 토양을 구성하는 키메리지온 토양 때문입니다. 약 1억 5천만 년 전 샤블리 지역은 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개화석이 석회암, 점토와 섞여 지금의 토양이 만들어졌고 독특한 미네랄 바다향이 나며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엉트레로는 가지 크림치즈, 고구마를 이용하여 퓨레 형식으로 서비스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인 역시 같은 생산자이고 두 번째보다 더 좋은 밭인 그엉크루의 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샤블리 와인은 좋은 밭으로 갈수록 굴 바다향이 많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 좋은 꿀향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날의 메인 요리는 부채살 스테이크와 닭 요리가 나왔는데 크게 인상 깊은 요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설명드린 화이트 와인 3병에 두 번째로 마셨던 푸메크 와인 1병을 추가해서 총 4병을 마셨습니다. 우리 뒤로 막 지나가는 거 아니야? 내려도 돼요? 네, 내려도 되죠. 자,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에 마실 와인들을 꺼내 촬영해 보았습니다. 주로 부르고뉴에서 생산된 와인이 많았고 샴페인, 화이트, 레드, 디저트 와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와인이 너무 많아서 마셔봤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것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샴페인은 마리노 엘레두르라는 생산자가 피노네로와 샤르도네 포도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산미가 강한 느낌이고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피지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장면은 렌트한 집에 저렇게 생긴 와인 오프너가 있길래 신기해서 이용해봤는데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날 와인 안주로는 바베큐를 준비했는데요. 소세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그릴에 구울 수 있는 건 다 샀던 것 같습니다. 이 통으로 구운 치킨이 소금 후추간만 했는데 숯불에 잘 구워져서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와인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부르고뉴산 알리고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인데 내추럴 와인에서 나는 듯한 쿰쿰한 향이 퍼져서 재밌게 마셨습니다. 자, 이거 호응을 해줘야 유튜브 촬영한다고 말했더니 다들 열심히 도와주시네요. 이 와인은 레로이라는 생산자의 화이트인데 부르고뉴 지역 특유의 부드러운 산미와 단향이 기분 좋았던 와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해체를 타서 사는 방법이 있어. 이 와인은 라케러스의 부르고뉴산 와인으로 은은한 오크향과 바닐라 향이 인상 깊었던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밭인 메르소 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인데요. 이 밭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와인들은 고소한 참기름 비슷한 향이 나면서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가메로 만든 와인인데 부르고뉴 남부의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보졸레 온화한 기후에는 가메 품종으로 가벼우면서 높은 산도 혹은 중간 산도 그리고 낮은 탄닌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가메 품종의 55%가 보졸레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체리, 딸기, 계피향의 특징이며 가메 품종은 빈티지가 어릴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와인은 앙리조주가 부르고뉴 지방의 유명한 밭인 누이상조주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레드와인입니다. 이 밭에서 나는 와인들은 개인적으로 철분향 비슷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와인은 샤또드 이케멘에서 나오는 디저트 와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디저트 와인이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좀 아쉬운 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저트 와인 하면 남아공에서 나오는 오른쪽의 디저트 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도 훌륭하고 재밌는 역사도 숨어 있는데요. 나폴레옹 장군이 유배를 갈 때 이 디저트 와인을 하루 한 병씩 주는 조건으로 유배를 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은 영국식으로 간단히 아침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면서 추천 와이너리 투어가 있길래 신청해서 가봤는데요. 포도 품종부터 생산 방식까지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주고 마지막에는 이 도메이니 와인까지 테이스팅할 수 있었습니다. 인당 7유로였고 시간이 되신다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 점심으로 간 곳은 까스텔드 트레지아라는 호텔의 레스토랑입니다. 인테리어부터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요. 뒷마당에는 정원이 있는데 식재료를 직접 길러서 쓰더라고요. 자, 저희가 주문한 첫 번째 와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랑스 와인 생산자인 코시듀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르소 밭에서 난 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맛있게 마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엉트레로는 각종 야채를 데친 후 피클류의 소스에 버무려서 시치미 같은 고춧가루를 뿌려서 주었는데요. 깔끔하면서도 기분 좋은 엉트레였습니다. 두 번째 엉트레로는 반숙된 계란에 버섯 베이스의 폼, 소스를 올리고 초록색 허브들로 만든 오일을 뿌려서 서빙됐는데요. 버섯의 감칠맛과 반숙된 계란의 녹진함이 만나 마치 잘 구워진 푸아그라를 먹는 듯한 텍스처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와인의 경우에는 도메인 세실 텀블레의 레드 와인입니다.
같은 생산자의 다른 4가지 밭에서 난 포도로 만든 레드와인을 비교해서 마셔봤는데요. 비싼 밭일수록 더 진하고 확실한 향을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취향 차이지만 비싼 게 대체적으로 맛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요리는 피종으로 만든 요리인데요. 피종 소스와 구운 당근과 버섯, 시금치 퓨레, 그리고 끼누아 리조또를 곁들여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간이 짜게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요리로는 플랭크 스테이크에 감자튀김이 나왔는데요. 이날 셰프의 컨디션이 별로였는지 굽기도 안 맞았고 전체적으로 음식이 짜서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베이스의 디저트였는데 이 또한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와인들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부르고뉴에서 최고의 밭이라 손꼽는 로마네의 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 십자가 표시부터가 로마네의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포도밭 역시 굉장히 비싼 밭으로 유명합니다. 포도밭 구경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레스토랑 이름은 마귀진이었습니다. 한국말로는 나의 주방이 되겠네요. 이곳 와인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한국 돈으로 약 1,500만원짜리 와인이 팔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저도 죽기 전에 도메인 로마니 꽁띠와 앙리자이 와인은 꼭 마셔보고 싶다라는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요리로는 부기뇽이라고 레드와인에 소고기 볼살을 줄여서 만든 프랑스 전통 요리가 나왔는데 비주얼에 비해 맛은 훌륭했습니다. 이번 저녁에는 같은 생산자의 2종류의 레드와인을 시켰는데요. 도메인 듀 껌떼 리제라는 유명한 와인 생산자의 아까 구경했던 본로만의 밭에서 난 와인을 마셔봤습니다. 이 와인은 마시자마자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강한 바디감이 있고 은은한 초코향과 미네랄 향이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요리로는 히드보라고 송아지 췌장으로 만든 요리인데요.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식재료이기도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숙소에 와서 간단하게 한잔 했는데요. 이 와인은 샤또 시몽에서 나는 화이트 와인으로 버터향과 은은한 바닐라향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날 점심 식사 전 마을 구경을 하다가 귀여운 고양이를 만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산자인 코시듀의 집도 구경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이번 여행의 마지막 레스토랑인 르소플로트 메르소입니다. 첫 번째 요리로는 소고기 까르파초가 나왔는데 피클과 각종 야채와 마늘 소스 허브의 조합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이 샴페인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 생산자인 자큐셀로스의 샴페인인데요. 이 생산자의 경우에는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누구보다 먼저 지속 가능한 포도밭 관리와 함께 낮은 수확량을 추구합니다. 또한 충분한 숙성도를 가진 포도를 1차 목적으로 합니다. 메인 요리로는 돼지 안심을 이용한 요리와 대구를 이용한 요리였는데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가니쉬와 조화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인은 제가 좋아하는 코시듀의 부르고뉴밭 화이트 와인을 시켰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이 정말 맛있게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살구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식사 후 입가심으로 개운하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집에서 촬영한 파리 불꽃축제 영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